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전환할 듯 아직 좀 힘이 부족한 그런 장세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오늘 장 체크 포인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키워드는 저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번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일단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이 주말 앞두고 빠진 이유와 오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선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보신다면은 아마도 저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의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앞두고 미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미시간 때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CPI 충격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 돌파하면서 시장이 좀 빠졌던 건데요. 요 그래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만 본다면은 당연히 악재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빠졌다가요 다시 5.1% 올라간 거죠. 이게 4.7%까지 빠졌다가 5.1 올라간 거고요.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7에서 2.9로 다시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물가를 잡는 건데 물가 잡느라고 지금 고강도 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올라와주면서 역시나 고강도의 금리 인상은 계속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 돌파한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물가 잡기 할 일 더 있다라고 하면서 강달러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달러 걱정 안 한다. 다른 나라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정책의 최고 수장인 이 재무장관과 바이든이 강달러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클레이즈 은행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최종 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예상하면서 여전히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 뭐 지금 잡히지 않는 물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거지만은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 하나 좀 올라가고 있죠. 증시안정기금 집행을 이달 안에는 할 거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 금지 이게 공매도 금지 없이 그냥 이 증안자금을 집행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공매도 세력의 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증시의 하방 경직을 확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반등 나왔을 때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 눌렸던 그런 그 수급들이 공매도가 대부분 이 포지셔닝을 정리하면서 쇼커버를 반등한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공매도 금지가 기대가 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했던 그런 그 공매도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왔던 모습에 있어서 다시 공매도로 갈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대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다음 달 11월 2일 날 있을 FOMC 회의 때까지는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다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악재에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정말 큰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남은 10월 달까지는 반등은 제한적이다. 다만 하락도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목 장세 나온다. 지금 오늘 보시면 2차전지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또 일부 게임주들 급등 나오고 있죠. 몇몇 종목들 중에서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10월 달은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를 좀 대응하시고요. 11월 달부터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중심으로 좀 어떤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떤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응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해 줄 만한 장치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수 전반적인 것보단 종목이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자,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 셀리버리인데 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실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 어떤 기술 이전이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개의 또 이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건데 아직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뭐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내용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프랑스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지금 기술 이전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보내놓은 상태라서 이 검토가 끝나고 나서는 또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SPG 오늘 그 SBB 시스템이 이제 또 신규 상장했는데요. 감속기, 로봇 감속기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해서 따상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따상이었죠. 따에서 100원 모자라게 상승해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감속기 종목들이 다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SPG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주요 로봇 기업에 지금 이 로봇 감속기 테스트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감속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서 2025년도에도 또 다량의 감속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SPG도 오늘 같은 날 소외가 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인제 시장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소외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당장 뭐 급등한다라기보다도 이 어떤 돌아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도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될지 또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또 두 개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이 공개될까요?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도 P2E 허용, 이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2E 게임이 실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통용되고 있고요. 네. 중국과 북한만 안 되고 있고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일본, 미국, 뭐 유럽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허용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게임위원장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금 P2E가 허용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게임위에서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게임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해주고 싶다. 근데 법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좀 바꿔보겠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제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뭐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입니다. 거기서 이제 P2E 국내형 논란과 관련해서 좀 비판이 있었고요. 지금 뭐 미국, 베트남, 뭐 일본, 싱가포르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그 게임위가요 하위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인 뭐 문체부라든가 여기랑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과 협의해서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이 문체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합의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게임위가 뭐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솔직히 말하면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허용 가능성 이야기했고요. 현행 게임 산업으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행 게임에서는 P2E 게임이 이제 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급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좀 그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 그 실문에서는 이 게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P2E 게임도 우리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제한적 허용까지 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이 좋아지겠죠. 특히나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올라서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P2E 게임주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2E 게임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과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략주가 맞는지 첫 번째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오이즈를 갖고 오셨어요. 한참 피해 거짓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P2E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게임 해서 안 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오이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피해 거짓 유럽에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 신작 피해 거짓 기대감인데 10월 달에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죠. 바로 이제 유럽의 최대 게임쇼,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했는데
여기서 한국 게임 최초로 3관왕을 탔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션 게임, 그 다음에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이 게임. 한국 게임 최초로 유럽 최대 게임 수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하면서 트위터 전체 1등을 하면서 이 피노키오 소재의 어떤 소울라이크, 이에 대한 어떤 외신 평가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거짓이 내년에 출시하는데 네오이즈가 이 게임을 만든 회사고요.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블록체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이즈 홀딩스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거짓이 유럽에서 블록체인 게임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게임 먼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게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인기라든가 또 새로운 이 어떤 P2E 게임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둘 다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재미를 차지할 수가 있고 P2E 게임으로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일석이조를 좀 볼 수 있다. 네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에이다를 꿈꾸는 네오핀 토큰을 지금 발행해서 지금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재밌는 P2E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좀 길게 보시면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대부분 한 2, 3개월 전,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도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지만은 2, 3개월 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만 네오즈 같은 경우는 P2E 게임보다는 그냥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 거짓 때문에 한번 시세가 좀 크게 올라가다가요. 지금 다시 저점이 와 있는 겁니다.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 재밌는 게임으로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 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오늘의 저점이었던 3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오늘의 저점인 32,500원이 이탈된다면 그땐 저희 좀 버렸다가 던졌다가 그쵸.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보시죠. 전기차 성장은 폐배터리다. 폐배터리, 리튬,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보다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하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폐배터리, 이 리튬 값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시장 반등의 주인공은 2차 전지인데 내년엔 더 치솟는다. 바로 리튬 값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EVS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튬 값이 올라가는 걸 좀 말씀드렸었죠. 52만 3천 위안까지 봤던 건데 지금 52만 4,500 위안까지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리튬을 대부분 중국에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값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톤당 52만 4,500 위안이죠. 하나로 치면은 1억 484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1톤에. 그만큼 비싸지는 건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게 52만 4,500 위안이 아니고요. 17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3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도 50만 위안 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서 리튬 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싸진 리튬이 천정부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수입 비중이 64%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3군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중국, 호주, 칠레. 호주하고 칠레가 지금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한 67% 차지하고 있는 건데 중국 포함해서 90%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호주하고 이제 칠레에서 리튬을 좀 생산하려는 노력이 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기업까지 리튬 투자에 본격하고 있다. 테슬라도 지금 리튬 생산한다 그랬었죠.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헨티나 여모에 지금 리튬 투자해서 일단 1단계 설비가 착공 들어갔고요. 2단계 설비가 또 연내 시작하고 SK온 같은 경우도 호주 레이크 리소스에 지분 10% 투자하면서 대기업도 지금 리튬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리튬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네. 지금 리튬과 관련한 뭐 광산도 만들어내고 그쵸. 있고 좀 광산을 갖고 있는 곳에 지분 투자하고 있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두 번째 공약주는 무엇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모화학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 기업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덜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가격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원래는 그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해서 지금 이산화티타늄의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도로, 고무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무기 화합물이 바로 이 이산화티타늄인데 여기서 원래 국내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떤 캐시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이 성장 스토리, 새로운 신사업이 바로 폐배터리인데 연간 최소 2천억 규모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코스모 화학의 종속회사 코스모 신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고객이 있다 보니까는 이 폐배터리 사업에 들어갔을 때 연간 2천억 규모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폐배터리 사업의 경우 내년에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해서 2024년부터 최대 가동을 낼 겁니다. 그때부터 2천억 규모 매출 떡치키는 거고 이 양극재에 올린 황산 코발트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만들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의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또 공급하고 있는 게 코스모 화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 그룹이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지금 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 있어서 이 수직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양극재 원료와 이 폐배터리, 그다음에 기존의 이산화티타늄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써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한번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코스모 신소재는 적당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전고점까지 가장 먼저 가는 섹터가 바로 이 섹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22,800원으로 좀 대응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어떤 시장의 상승보다는 좀 종목의 상승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시장 상승 나올 때는 아마 이런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800원 제시했어요. 네. P2E와 폐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종목을 재료를 골라봤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시장이 저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보다는 종목의 상승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몇 개 종목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현덕의 덕분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